아프리카 대륙 이 광활한 땅에는 세계 역사와 문화의 신비가 가득합니다. 면적이 약 3천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대륙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놀라운 발견이 있었고 인류의 기원을 탐구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도 풍부합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기묘한 TOP10을 소개합니다. 지구의 신비로운 면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 19위 A사의 동굴은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유적입니다. 1933년 이집트의 서부 지역에서 발견된 이 동굴은 바위에 새겨진 A사의 그림, 즉 수영하는 사람의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동굴의 벽에는 인간과 동물의 그림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굴의 이름이 붙여진 A사의 그림은 배를 바닥에 대고 팔과 다리를 뻗어 수영하는 자세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실제로 수영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동굴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설에 따르면 이 동굴은 죽은 자가 저승에 도착하여 신의 상징인 목 없는 동물들이 맞이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목 없는 동물을 그려 악마적인 존재의 힘을 중화시키려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그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1만 년 전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았고 인간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동굴은 고대의 생태계와 사람들의 생활을 그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18위 롬의 유산 유적은 지금까지 발견된 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약 33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돌보다 약 70만 년이나 더 이릅니다. 롬의 유산 유적은 케냐의 서부 투르카나 호수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유적은 소니아 알만제이슨 루이스가 이끄는 스토니브룩 대학의 고고학자 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석기는 아르디피테쿠스나 케냐트로푸스와 같은 원시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혹독한 건조 지역으로 알려진 케냐에서 발견된 이 발견은 원시인들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르고 가공한 동물의 뼈와 함께 발견되어 사냥과 식육 가공의 도구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17위 쿠 지역은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고대 도시의 잔해입니다. 이 도시는 레이저 기술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역사와 중요성에 대한 희귀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 지역은 15세기에 존재했던 발전된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푸네 지역은 튼나의 거주지로 인구는 약 1만 명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수백 개의 가구와 번화한 시장, 광대한 집회 장소가 있었습니다. 상업을 규제하고 다른 도시 국가들과의 전쟁에 몰두했던 왕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식민지 시대 이전의 아프리카의 풍부하고 복잡한 역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레이트 짐바브웨 유적이나 마 제국, 다호메 왕국 등 다양한 도시와 제국이 얼마나 강력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발견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이저 스캔을 통해 광대한 면적의 셋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가축이 들어있던 큰 돌담이 발견되었습니다. 16위 춤추는 거석군으로도 알려진 명토가 유적은 케냐의 투르카나 호수 근처에 있는 역사적인 건축물입니다. 작은 바위로 이루어진 원형 기둥 위에 19개의 기둥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바위의 높이는 약 1m에 달하며 멀리 던지기 장치로 보입니다. 이 유적은 200년 이상 된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 발굴 조사에서는 기원전 2398년으로 추정됩니다. 이 바위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토카나 부족의 일행이 이 유적에서 원주율의 춤꾼을 해치우면서 그 결과로 춤꾼이 신비한 힘을 사용해 토카나 부족 전체를 바위로 변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원주율의 춤꾼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유적을 방문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바위는 고대의 천문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바위의 위치가 실제 별의 위치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보라 부족, 카 부족, 쿠 부족이 사용했던 달력과 관련된 점성술일 수도 있습니다. 믿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15위 황금 마스크를 가진 미라. 미라는 고고학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이집트의 다양한 지역에서 개성 있는 미라들이 발굴되었으며 고대의 장례 관습과 신앙을 연구해왔습니다.
케냐의 네크로폴리스에서는 고대 이집트 최고 대회에서 황금 마스크를 가진 미라가 묻힌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미라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긴장도와 다양한 시대의 무덤 사용 방식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크로폴리스에서 발견된 미라는 황금 마스크를 가진 유일한 미라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파실리마그나 신전에서 진행된 다른 발굴 조사에서는 황금 마스크를 입에 물고 있는 2000년 전의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미라 제작자들이 죽은 자가 저승에서 말할 수 있도록 황금 마스크를 입에 넣었다고 생각되는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14위. 잔디의 여왕. 잔디의 여왕은 성경과 코란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전설적인 인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대한 유적이 나이지리아 남서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은 이부 왕국을 둘러싼 복잡한 해자와 제방으로 이루어진 방어벽입니다. 15세기. 이제 왕국은 요르바랜드 남부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벽은 지역 전설에 따르면 잔디의 여왕이라는 전설적인 인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벽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은 이를 잔디의 여왕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약 165km에 달하는 기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파른 수직벽이 있습니다. 벽 건축에는 약 350만 입방미터의 흙을 파냈습니다. 남아있는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의 인류 활동은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의 정확한 연대를 특정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며 서기 670년에서 1050년까지 폭넓은 연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믿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13위. 아프리카 대륙이 두 개의 대륙으로 분열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질학자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대지구대라고 알려진 거대한 지구대의 발견이 이 추측을 낳았습니다. 이 지구대는 공해에서 모잠비크까지 뻗어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을 두 개로 나누고 천천히 분리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륙의 분열은 수백만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동아프리카 대지구대는 대지구대라고도 불리며 동쪽은 에티오피아와 케냐를 통과하는 지구대, 서쪽은 우간다에서 말라위까지를 통과하는 지구대의 두 개의 큰 지구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대는 이 지역의 지각 변동에 의해 약 3,50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동아프리카를 다른 대륙에서 분리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구대가 계속 성장하면 그 사이가 인도양의 바닷물로 채워지고 새로운 바다가 형성되어 아프리카 동부가 독립된 섬이나 대륙이 될 수 있습니다. 12위. 노문화. 노문화는 현재 나이지리아 지역에서 존재했던 고대 신비로운 문명으로 매우 발전된 문명과 흥미로운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문화는 적어도 기원전 900년에서 기원 후 200년까지 번성했으며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복잡한 사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문명은 1928년에 테라코타의 토우가 발굴되었을 때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적어도 기원전 500년경의 조각상에는 길쭉한 머리, 움푹 들어간 눈, 두툼한 입술 등을 가진 인물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정교한 조각과 특이한 특징 때문에 이 조각의 기원에 대해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외계인처럼 보인다고 표현합니다. 노문화는 그 예술 성뿐만 아니라 고도의 금속 가공 기술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철과 구리 합금을 사용하여 무기, 도구, 장식품 등 복잡한 물건을 제작했습니다. 단조, 용접 등의 금속 가공 기술은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노문화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저주를 받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믿었습니다. 노문화는 200년 후에 신비롭게도 사라졌습니다. 11위. 최근 남아프리카의 산속에서 지구 외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산맥의 화산체적 물질에서 33억 년 이상의 이물질이 발견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물질이 그 시대의 지구에 충돌한 고대의 유성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지구 외의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지구에 탄생한 생명의 구성 요소가 지구 외에서 지구로 도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탄소, 니켈, 철의 매우 작은 입자가 존재하며 그 기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이물질을 남긴 것이 단순한 작은 유성인지 아니면 지구 외의 생명체의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그 미스터리는 깊어만 갑니다. 12. 도곤족의 시리우스 신화. 도곤족의 시리우스 신화는 마리 공화국의 도곤족이 우주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인 시리우스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리우스는 하나의 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밝은 시리우스 A와 그 옆에 있는 백색 외성 시리우스 B로 이루어진 쌍성입니다. 도곤족은 육안으로 하나로 보이는 시리우스가 실제로 쌍성이라는 것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1800년대에 처음 발견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곤족은 인류학자와 천문학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시리우스를 높이 평가했던 이집트나 그리스와 같은 고대 문명과 접촉하여 이 지식을 얻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최신 기술로 겨우 해결된 고급 지식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도곤족이 지구 외의 생명체와 접촉하여 이 지식을 배웠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위. 클레르돌프 구체. 클레르돌프 구체는 남아프리카의 후스다 근처에서 발견된 작은 돌로 파이로플라이트라고 불리는 광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광물은 근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에 의해 생성된 암석 속에 존재합니다. 이 돌은 외형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신비로운 돌입니다. 구체의 직경은 0.5cm에서 10cm 정도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마타이트, 오라스나이트, 대철광 등 여러 광물이 소량 혼합되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구체가 약 30억 년 전 최적 물질이나 화산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특정 액체와의 상호작용으로 변형되어 독특한 패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인공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라기에는 너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 중 하나를 조사하여 무중력의 우주 공간에서만 만들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는 단지 소문일 뿐입니다. 믿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8위. 라리베라의 바위 교회. 라리베라의 바위 교회군은 에티오피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전 세계 관광객을 매료시키는 바위를 깎아 만든 교회들입니다. 이 거대한 교회는 건축의 걸작으로 여겨지며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화산에서 조각된 교회들은 뛰어난 장인 정신과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에티오피아의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라리베라 왕의 통치 아래 12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건설되었습니다. 각각의 교회는 단순한 구조부터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것까지 개성 있는 디자인과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교회는 성 게오르기우스 교회, 마리아 교회, 골고다 교회입니다. 라리베라의 교회는 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 의미도 큽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순례지로 여겨지며 지금도 예배와 종교 의식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잡한 조각과 장식에는 성경의 장면이나 종교적 상징이 그려져 있습니다. 교회들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와 안뜰을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7위. 타운 차일드. 타운 차일드는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라는 종에 속하는 어린이 두개골의 화석입니다. 1924년 남아프리카 타운에서 광산 노동자에 의해 발견되었고 나중에 해부학자 레이몬드 다트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개골은 인류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뇌의 크기는 인류의 약 3분의 1로 비교적 작습니다. 두개골에는 인류와 유사한 치아가 있습니다. 두개골 바닥에 있는 큰 구멍의 위치는 유인원의 네 발로 걷는 자세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 인류와 같은 두 발로 걷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뇌가 작았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타운 차일드가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뇌의 비대가 먼저 일어나고 두 발로 걷게 되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뇌가 작아도 두 발로 걸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조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6위. 모리셔스 섬 샤마렐의 7색깔의 돼지. 모리셔스 섬 샤마렐에 있는 7색깔의 돼지는 그 독특한 지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땅은 붉은 갈색, 보라색, 파란색, 녹색 등 선명한 색깔을 보여줍니다. 문자 그대로 수백만 년의 역사를 가진 다채로운 풍경 속을 걸을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색의 모래는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역 전설에 따르면 치유 효과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색이 다른 모래는
각각 다른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져. 관광객들은 치유를 위해 모래가 담긴 작은 병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오파크에는 모리셔스에서만 자생하는 희귀 식물인 트로케아오니아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선명한 분홍색 꽃을 피우며 섬의 자연유산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지오파크에는 증식 보호도 이루어져 있으며 관광객들은 증식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거나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200년 이상 살 수 있으며 모리셔스의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 메로에 현재의 수단에 위치한 메로에는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 후 350년까지 고대 쿠시 왕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이 왕국은 한때 이집트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메로에가 수도가 되기 전 쿠시의 중심지는 나파타에 있었습니다. 메로에는 나일강의 두 큰 강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이집트, 홍해, 에티오피아를 연결하는 루트의 요지로 기능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많은 신비로운 고대 피라미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피라미드들에는 왕이나 여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 탐험가 주세페 페루가 보물을 찾던 중 40개 이상의 피라미드의 정점을 파괴했습니다. 현대의 고고학적 발굴 조사에서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 쿠시의 귀중한 유물과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4위 스웨인 운석 분화구. 스웨인 운석 분화구는 별칭으로 프레토리아 솔트펜이라고도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운석 충돌 분화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레토리아 북쪽에 위치한 이 분화구는 약 22만 년 전 축구장 반 정도의 크기로 추정되는 운석이 지역에 충돌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충돌은 대폭발을 일으켜 직경 약 1.4km, 깊이 약 200m 이 분화구가 되었습니다. 이 충돌은 원자폭탄 3개 분량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윈이라는 이름은 물이 있는 곳을 의미하며 분화구 내부에 얕고 큰 물웅덩이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내부에서는 지하수의 침투와 비가 축적되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염분 농도가 높아 특정 미생물과 조류가 번식하며 이를 먹이로 하는 다양한 새들이 모여듭니다. 믿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3위 라이덴버그 헤드. 라이덴버그 헤드는 남아프리카 트란스발 동부에서 발견된 7개의 마스크입니다. 발견된 위치에 이름이 붙여졌으며 적도 바로 아래에 위치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철기시대 예술 작품입니다. 이 마스크는 서기 500년경에 매장된 것으로 보이며 눈, 코, 입, 귀를 형성하는 탐색적 특징이 보입니다. 뒷면은 전투의 자국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목 부분은 큰 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큰 머리 부분 중 2개는 헬멧으로 착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 조각된 동물은 사자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목 아래에 작은 구멍이 있어 무언가를 부착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라이덴버그 헤드의 목적은 이 문명의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성년식을 위한 특별한 의식에 사용되었거나 축제 때 착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마타이트라는 광물의 일종인 스페큘라라이트가 마스크의 홈이나 홈에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이 공예품의 신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악숨의 오벨리스크. 에티오피아에 있는 악숨의 오벨리스크는 전쟁, 권력, 점령, 그리고 희망이 얽힌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악숨의 두드러진 장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원 1세기부터 8세기까지 존재했던 악숨 제국의 전성기에 이 지역에 세운 고대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는 가공된 돌로 만들어졌으며 높이는 약 24m입니다. 높은 길쭉한 형태가 특징이며 하나의 돌을 파서 만든 것입니다. 오벨리스크는 문, 창문, 자물쇠 등 건축 요소를 묘사한 복잡한 조각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은 악숨 문명의 세련된 장인 정신과 예술적 기술을 보여줍니다. 악숨의 오벨리스크는 악숨 왕시대의 권력의 상징으로 건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왕의 무덤이나 종교적 장소 등 중요한 장소를 표시하는 표식으로 악숨 사람들의 종교적, 문화적 관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악숨의 오벨리스크 자체는 1930년대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점령 등 분쟁과 침략 중에 약탈되어 이탈리아로 운반되었습니다.
피토니스카이 스톤. 피토니스카이 스톤은 매우 특이한 돌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 존재했던 것으로 그 희귀한 파란색과 가열 및 냉각에 의해 만들어진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표면이 특징입니다. 피토니스카이 스톤의 정확한 연대는 불명이나 일부 연구자들은 고급 지식을 가진 고대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피토니스카이 스톤이 지구 외 생명체의 방문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지질학자 앙젤로 피토가 시에라리온 공화국의 프라 부족 족장으로부터 이 돌을 입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돌은 삼으로 분해할 수 없으며 돌의 77.7%는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성분은 탄소, 칼슘, 그리고 미지의 화합물입니다. 이는 약 5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비는 더해갑니다. 믿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